와이프와 저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 도움받을 형편도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돈 모을 때까지 애 봐줄 테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거. 와이프가 곧 죽어도 합가는 싫다고 해서 투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와이프는 출퇴근 때 서서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잠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져 상사에게 갈굼을 많이 당하고 눈치가 보여 힘들다며 퇴사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잔업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하니 젊어서 체력이라도 될 때 많이 벌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신축 25평 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그때는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슬슬 아이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니 정말 돈 들어갈 곳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출산비며 조리원비, 아이용품 등등. 임신한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옆에 많이 못 있어주고 돈 때문에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출산 후부터 정말 지옥이더군요. 육아를 도와주신다며 장모님이 오셔서 같이 살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도 생각을 하라는 둥.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둥. 끝이 없는 잔소리. 그리고 첫째 사위는 뭘 해줬네, 뭐 해준다 했네, 용돈을 얼마 받았네 등등 비교까지 했습니다. 와이프에게 나 너무 힘들다고 장모님 집에 보내자고 하니 아이가 너무 어려 힘드니 아이가 조금만 클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돌 지나고 장모님은 가셨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복직 생각도 없어 보였고 내가 좀 더 고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인데 잔업을 매일 2시간씩 해서 집에 오면 10시 가까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와이프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은 난장판이고 애도 씻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는 애 어린이집 보내고 대체 하는 게 뭐냐고 하니 다른 집들도 다 이렇다며 집이 좁아서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데 대출받아 50평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손목이 다 나가서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말에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다이슨 청소기도 사줬습니다. 유선이라 힘들대서 무선 청소기도 사줬고 스팀 청소기도 2대나 있습니다. 내가 주말에 대청소할 테니 힘들면 거실이랑 주방만 청소기 돌리고 눈에 띄게 더러운 데만 물티슈로 닦으라 하니 알겠답니다. 매일 이 패턴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진짜 쉬고 싶은데 집은 난장판이고 애 보느라 힘들었다. 애 보는 집이 다 이렇지. 네가 애 보는데 도와주길 하냐. 네가 애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면서 다른 집 아빠들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육아도 도와준다는데 자신은 남편 도움도 못 받고 혼자 독박 육아 하는데 집 좀 어질러져 있는 게 어떻냐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너는 뭐냐고. 어린이집 9시간을 가 있는 동안 대체 넌 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다른 집 남편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럼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네가 알바라도 해주면 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일찍 들어와서 육아 도와줄 수 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이 안 되는 지병으로 쓰러지셔서 자식들끼리 한 집에서 300씩 병원비랑 수술비 내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해서 300만 원만 달랬더니 돈이 어딨냐고 한 푼도 없다고. 네가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그러냐. 매달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 솔직히 신혼 때부터 죽어라 일하면서 320씩 줬고 이사 후에는 400씩 줬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빵 조각이나 시리얼 먹고 출근하고 점심도 저녁도 회사에서 다 먹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어린이집만 다니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고정지출비는 대출비 월 100만 원, 아내랑 저 핸드폰비 10만 원, 달마다 다르지만 전기세 및 공과금 20만 원 정도, 아내랑 저 아이 보험비 30만 원입니다. 저 담배도 술도 안 합니다. 제 용돈은 교통비 포함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 가량이 남는데 그걸 다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금을 한 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 전에는 대출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처가에는 알게 모르게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처가에 줬더군요. 당장 처가에 가서 대출 받은 거 받아오고 아버지 수술비하게 300만 원도 구해오랬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진짜 여지껏 내가 뭐하고 산 건가 맥이 풀리고 이 여자한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장도 필요한 것도 내가 다 봐주겠다. 너 믿고는 우리 가정 밑도 끝도 없다. 너 나가서 커피 사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사치다. 난 회사에서 믹스커피 타 먹는데 넌 비싼 커피 맨날 사 먹지.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너는 매일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지. 난 회사에서 한바식당 밥 먹는다. 너 집에서 밥 해 먹어라. 그리고 네 대출비 절대 못 갚아주니까 처가에 가서 받아오든 네가 일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알바 천국 보여줬습니다. 식당에 주방 알바도 구하고 마트캐셔도 구하고 일자리 차고 넘쳤다고 하니 식당이나 마트캐셔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쩌냐면서요. 네가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등하원 도우미 고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결국 그달부터 제가 돈 관리했고 와이프 대출금 안 갚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전화 왔습니다. 바로 처가에 전화해서 따님이 대출 받아서 해드린 거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갚아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알겠다며 화내시곤 정말 갚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1년간을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와이프랑 마주치기 싫어 와이프 잘 때 나와서 와이프 자면 들어갔습니다. 통화도 서로 일 있을 때만 했고요. 각자 서로의 집에 전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나도 너무 지옥 같고 지쳤다. 그만하자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자고 했더니 양육비 얘기를 하더군요. 200씩은 주라고요. 그래서 애는 내가 키울 테니 네가 양육비 내라고 했더니 자신은 지금 놀고 있고 애는 엄마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어린이집 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데 대체 무슨 양육비가 그렇게 나가냐? 내가 너까지 양육하냐? 집에서 노는 이혼한 전처한테 월 200씩 따박따박 갖다 바치게 내가 호구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양육비 30씩 받으면서 애 데려가던지 자신 없으면 너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 청구를 또 하네요.
네가 가져온 게 뭐 있냐고 물으니 집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출이 반인 집을요. 네가 대출비를 한번 갚아본 적이 있냐 뭐가 있냐. 앞으로도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인데 했습니다. 끝까지 돈이더군요. 결국 와이프한테 3천만 원 주고 이혼했습니다.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애 엄마고 다시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 테니까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자리를 옮겨 9시부터 7시까지 일합니다. 제가 아침에 애 씻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원생 어머니께 부탁해서 제가 마치고 데리러 갈 때까지 저녁 먹여주시고 2시간 데리고 있어줍니다.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요. 평일에도 가끔 잔업 있어 늦거나 하면 흔쾌히 더 봐주시고요. 저녁에 같이 집에 와서 씻고 제가 동화책 읽어주고 재웁니다. 아이 자면 나와서 설거지 집안일 좀 하다가 애 옆에 가서 잡니다. 제 여동생 부부도 제 사정 알아서 자기네들 놀러 갈 때 저희 아들 데려가서 놀아줍니다. 주말마다 아들이랑 낚시 가거나 놀러 다니고 아니면 뒹굴뒹굴 합니다. 솔직히 이혼 후가 더 행복합니다. 매일 밤늦게 일만 해도 늘 싸움의 연속에 돈도 못 모았고 애랑도 소통도 안 됐는데 이젠 돈도 제법 모이고 애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요. 애 엄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애 보러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저도 인간이라 미련이 아닌 애 엄마기 때문에 가끔 궁금해서 인스타 들여다보니 연애하더군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저런 여자에게 제 청춘을 바치며 사랑했단 거예요. 자괴감 들고 쪽팔리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봄을 낳아준 거는 고맙네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서로 안 맞으면 억지로 그 사람 고치려 하지 마세요. 천성이 다른 건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헤어지세요.